불면을 이 질병의 게이트웨이다, 어떤 질환의 입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면증의 대부분의 유형은 이거거든요. 수면제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장기간 쓰면 수면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요.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들로 수면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오랫동안 이 병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매체들에서는 손흥민이 자칫하면 토트넘에서 활약하지 못할 뻔했다면서 이 병을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죠. 병의 정체는 바로 불면증이었는데요. 수면은 우리 삶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중에 불면증을 부르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렁숲 정신건강의학과 한승민 원장님과 함께 잠 못 드는 밤,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오. 특히 쉬는 날에는 눈을 뜨면 넷플릭스를 켜서 보다가 침대 위에서 아침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누워서 또 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하루를 다 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침대 위에 잠이 안 와도 누워있는 행동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에 내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머릿속은 특정 공간을 특정한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성이 짙거든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화장실은 볼일 보는 곳, 이런 식으로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이 인식을 머릿속에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즐거운 행동을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침대에 눕더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이 잘 빠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침대에서는 재밌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잘 때만 눕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을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불면증에 대한 OX 퀴즈를 통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불면증은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아니지요. X, 늙었더니 잠이 안 온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면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건강한 운동선수에게도 찾아오잖아요.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들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오해예요. 왜냐면 이 잠을 잔다는 행동은 아주 깊은 휴식에 가장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즐거운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재미난 것을 자기 직전에 한다, 내가 지금 자야 될 시간, 충분히 휴식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몸이 느끼지 못하지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때는 적어도 잠자기 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상 좀 편안한 활동만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핸드폰보다. 그럼 3번. 음주는 불면증과 관련이 없다. 이거는 X지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술 마시면 잠이 잘 오더라. 혹시 기절해요. 네. 술을 마시면 잠에 쉽게 빠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양, 즉 수면의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질이에요. 수면의 깊이거든요.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로 잔다, 수면의 이 양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수면의 질, 즉 깊은 수면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엄청 잤는데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막 머리 무겁고 잔 것 같지 않다, 숙취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푹 숙면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음주는 불면과 관련이 깊지요. 다음 4번. 수면제를 복용하면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X예요. 투약으로 인해서 잠을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면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원인에 의한 이 결과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잠을 재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5번. 잠이 안 올 때 와인을 마시면 숙면을 할 수 있다? 이것도 X에 가깝지요. 다른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면을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더라, 그러면 자주 그렇게 할 거잖아요. 어느 날 똑같이 마셨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잔 더 마시거든요. 술의 양이 점점 늘어요. 어느 날은 꽤 많이 마셨는데 별로 졸렵지 않은 날까지 올 수 있지요. 그래서 와인도 그렇지만 다른 술 모두 숙면하는데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와인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6번. 따뜻한 녹차나 홍차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X예요. 술이 아닌데도요? 왜냐면 이 녹차나 홍차에는 카페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우리 이 뇌의 각성 작용을 일으키지요. 커피를 마셔서 우리가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마시는 건 실제로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수면을 도와주는 허브티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카페인도 없고 적당히 마셨을 때 좀 편안한 기분, 이완되는 기분을 주니까 숙면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7번. 눈을 감고 양을 세면 무조건 잠이 잘 올까요? 저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어요, 사실.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오히려 막 양을 몇 마리까지 셌는지 집중하다 보면 잠이 더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가 생긴 거는 굉장히 좀 평화롭고 딴 생각하지 말고 숙면하는데 좀 도움을 줘보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면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면증의 진단 기준과 증상 유형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에서는 불면증의 진단 기준들을 또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그냥 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잠을 자고 싶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이 못 자는 불면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잠에 들었는데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괜찮은데 새벽에 그냥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고 그다음부터는 통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는 있어요. 꽤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원인에 의한 불면증, 두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불면증, 세 번째는 환경에 의해 발생한 불면증, 네 번째는 1차성 불면증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아플 때 잠을 잘 잘 수 없는 것은 흔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유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심리적,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뭔가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스트레스가 클 때, 실은 불면증의 대부분의 유형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질환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이 증상으로 따라오는 게 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거는요. 최근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이게 뭔가 힘든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혹은 이 환경이 변했어요.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내 주변에 뭔가 이렇게 환경이 변한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좀 어떤 기간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 의한 불면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원인들을 그냥 다 아닌 걸 확인을 했는데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됐다. 그때 불면증이 첫 번째 증상인 1차성 불면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불면증이 지속되면 이제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치매 같은 심각한 병들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은 신체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철새가 계절이 되면 어딘가로 이동한다든지 연어가 때가 되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온다든지 즉 계절, 시간 이런 거를 느끼는 거는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면 각성 사이클이에요. 자고 깨는 사이클은 생물에게도 중요하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람은 이런 밝은 조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어서 밤에도 낮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돼버렸어요. 불면증이 여기서 생긴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는요. 수면을 잘 못 취하고 불면증이 생겼다. 그러면 수면 각성 사이클이 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유발돼요. 그래서 이 불면을 이 질병의 게이트웨이다, 어떤 질환의 입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치매 말씀하셨잖아요. 실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료받지 않은 오래된 불면증은 실제로 치매의 유병률을 굉장히 올려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고 굉장히 치료를 해야 될 중요한 질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불면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자면 꿀잠 잘 수 있다,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 규칙적인 이 기상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일찍 자는 날도 있고 늦게 자는 날도 있고 늦게 잤으니
나는 또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 수면 각성 사이클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처음 해야 될 것은 자는 시간을 동일하게 만들고 일어나는 시간도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잘 못 잤어요. 그럼 다음날 늦잠을 자면 똑같거든요. 일어나는 시간은 그래도 일정하게. 버텨야 되는 거죠. 그날은 좀 피곤해야죠. 그래야지 맞출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낮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불면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낮잠을 뭐 조금 잤을 때 생활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럼 그러셔도 괜찮아요. 근데 불면이 있다. 그러면 낮잠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잠을 자는 시간을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이 있을 때는 낮잠은 금지.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적절하게 좀 꾸며놔야 돼요. 기온, 밝기, 소음, 습도 찾아보시면 이 적절한 이 수준이 있거든요. 혹시 내가 좀 불쾌함을 유발하는 또 환경을 좀 깨트리는 게 없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저녁 시간에 너무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에 하는 자극적인 행동은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그래서 불면이 있을 때는 엄청 막 재밌는 게임을 해요.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자기 전에 과식을 피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어려울 수 있죠. 실은 야식 요즘 먹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24시간 배달되는데도 되게 많고요. 근데 불면이 있으면 그건 피하는 게 좋아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잠도 잘 안 올 뿐더러 수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깊은 수면을 못 하거든요. 일곱 번째는 술이나 이 담배, 커피 같은 사람을 각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담배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불면이 있는데 자기 전에 흡연을 한다. 이거는 못 자는 거예요. 흡연을 가장 피해야 될 요소. 맞아요. 이거는 사람을 너무 자극시킬 수 있어요. 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여덟 번째는 이완요법을 자기 전에 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명상과 요가가 있어요. 명상은 이 심리적인 것을 이완을 하고 요가는 신체적인 것을 이완을 할 수가 있지요. 수면 전에 하면 실제로 숙면에 많이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는 잠이 안 올 때 계속 침대에 누워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어차피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침대에서 나와서 따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읽기 싫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엄청 졸렵거든요. 그때 다시 가서 주무시면 돼요. 책 읽기. 따분한 책 읽기. 재밌는 거 말고요. 재밌는 거는 계속 재밌잖아요. 맞아요. 추리소설 이런 거 안 되고. 평소에 읽어야만 되지만 너무 읽기 싫었던 책. 예를 들면 군주론 이런 어려운 책 있죠. 마지막 열 번째는 시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 어제 3시까지 못 잤어, 4시까지 못 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사람을 계속 쫓기는 기분을 만들어요. 이 기분은 사람을 더 못 자게 만들거든요. 내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시계는 방에서 치우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도 들면 바로 시간이 확인이 되잖아요. 알람을 맞춰놓고 손을 뻗으면 닿이지 않는 곳에 둔 다음에 돌아와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중에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키려고 좀 노력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습관들을 다 해도 잠이 오지 않을 때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을 했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 병원,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맨 처음 하는 것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면은 선행되는 어떤 질환의 증상인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그래서 원인되는 증상을 찾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지 혹은 불안한 게 있는지 요즘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 즉 원인을 치료하면 불면이 해결되는 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보통 불면은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러면 수면제는 어떠한 경우에 처방하세요? 우리가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그동안 계속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이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투약을 함께 처방을 해서 원인 질환이 교정하기 전까지 푹 주무시게 도와드릴 수 있지요. 장기간 써서는 안 돼요.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수면제 복용해 보셨어요? 수면제는 복용 안 해보긴 했는데 먹으면 잠 잘 잔다. 근데 언제 진료실에 오시냐면요. 예전처럼 똑같이 복용했는데 이제는 잠이 안 온다. 그 용량을 늘려서 복용했는데도 여전히 잠이 안 온다. 더 이상 용량을 늘릴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제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장기간 쓰면 수면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요. 약을 안 쓰면 잠이 안 오고 약을 써도 이제 써야지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들로 수면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잠 못 드는 밤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겨우 잠 못 자는 걸로 병원을 찾아가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쉬운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잠을 잘 못 자는 것만큼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면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더 그렇지요. 잠을 충분히 푹 자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면을 가지고 있으시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주변 병원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불면증에 대해 궁금한 부분, 안 들은 이유에 대해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용한 주제로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